죽일까 살릴까? 대표님 그총 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장난치는 거 노는 거지 이거 장난감이지 이거 장난감이야.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해? 오늘은 이제 진로 설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진로 설정에 대한 고민? 아이씨 에이 야 휴식 좀 에이 신기해 이놈아 이게 구독 좋아요 눌러. 진로 고민? 진로 소준 아니고? 삼일실이야. 진로 왜 고민해? 너무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미용 분야에서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가 네일샵을 차려야 할지 아니면 피부 관리 샵을 차려야 할지 분야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아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분야별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헤어면 헤어, 네일은 네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을 못 잡아서 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미용은 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걸 선택할까? 현행법상 어쨌든 자격증 제도가 있잖아. 헤어 있지, 피부 있지, 메이크업 있지, 네일 있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적성에 맞는 게 뭔지 국가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게 좋다. 여러 개 따도 상관없고 미용 중에서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엔 자격증을 뭐 한 2개 정도 따도 상관없다. 여유가 되면 3개, 뭐 또 여유가 되면 다 따면 좋지 뭐. 근데 그러기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헤어, 뭐 메이크업을 딴다든가, 그지? 네일 피부를 딴다든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게 좋으냐는 건 없어. 미용은 다 좋지. 거기서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가 문제지.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 괜찮아. 미용은 우리나라 미용은 괜찮아. 비전이 있어. 무조건 고민하지 마. 헤어를 선택했다. 그럼 헤어에 맞게끔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지. 열심히 학원 다니고 취업을 해서 기술을 익히고. 근데 헤어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미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정도? 요즘은 좀 빨라졌지. 옛날에는 뭐 샴푸 1년, 바닥 청소 1년 이제 이런 개념은 없어. 이제는 좀 더 같이 해야 될 일들이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런 건 없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넉넉 잡아서 한 5년 정도 하면 좀 상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부모님 도와주든 내가 미리 벌어놨던 그 돈 가지고 이제 작게 오픈해서 키워나가는 방식이지. 헤어가 비용이 조금 적게 들진 않지. 인테리어하고 목도 좋은 데 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또 1층이 좋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아니잖아 보통.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가 좀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보다 넓지 않아도 좋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거고.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네일 샵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피부샵이나 헤어샵이나 이런 종합적인 샵에 일부 월세 들고 들어가서 취업도 하지만 중간세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직종에서 메이크업은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 메이크업은 아직까지 메이크업샵만 차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헤어와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요즘에는 메이크업에는 또 속눈썹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뭐 헤어 쪽을 선택하든 피부 쪽으로 선택하든 그거는 자기가 어느 쪽에 적성이 맞느냐라는 걸 내가 먼저 판단해보고 뭐 한 배워보면 되잖아. 미용이라는 거는 미래 발전 가능성도 아주 높고 좀 더 전문화를 시켜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구독 좋아요 눌러. 피부샵을 창업을 했는데 요즘 피부과 병원에서 쓰는 고가의 상품들이 너무 잘 나오고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하고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면 좋을까요? 피부 기기라는 건 없어 원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료기가 있고, 이 기기를 내가 만약 500만 원에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해. 그 장기적으로 잘 봐야지. 금방 반짝할 기계는 구입하면 안 돼. 이게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인기 끌 수 있고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1년도 쓰고 난뒤 유행 다 가버려서 기기를 못 쓰면 기계값 나오겠냐고. 그렇지. 분위기 좋을 때 움직여야지. 유행일 때 그런 기계를 사서 충분히 홍보를 잘해서 고객들에게 가격 경쟁력 있게. 왁싱샵의 고민인데요. 요즘 왁싱샵에서 받는 비용이 뭐 여자 브라질리언, 남자 브라질리언 5만 원에서 7만 원 선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이 5만 원에서 6만 원.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레이저 제모는 뿌리 깊이까지 못 뽑아. 우리 면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왁싱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를 뽑기 때문에 좀 더 자라나는 시간이 길지. 왁싱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게 저렴하잖아. 요즘에 군관리 그러면서 브라질리언 왁싱 하면서 또 이제 뭐 미백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왁싱과 더불어서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돌파하는 거지. 단지 왁싱만 본다면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 결국은 뭐 저희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봐야 돼. 보통 우리의 유행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 유행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예리하게 관찰을 해야지. 그 어떤 흐름의 유행이 어느 정도 밀려올 것인가. 내가 너무 또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해도 손해잖아. 인식 변화가 안 돼 있는데 적당하게 어느 정도 알려졌을 때 그때 딱 치고 나가야지. 유행이 끝나기 전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것도 기술이잖아. 그래야 돈 벌지. 타이밍이야, 타이밍. 좋은 뷰티 샵을 오픈하려면 구독하고 좋아요라고 누르고 나를 찾아와. 알았어? 찾아와.